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알기 쉬운 디지털 활용 벌써 11주차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부24 앱으로 직접 민원 서류를 떼어보는 등 아주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배웠죠. 이번 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체계적이고 스마트하게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혹시 병원 가는 날이나 중요한 약속을 깜빡 잊어서 당황하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내 손안의 똑똑한 비서를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바로 구글 캘린더를 이용한 일정 관리와 줌을 활용한 비대면 소통 방법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 달력에 일일이 적지 않아도 스마트폰이 알아서 일정을 챙겨주고 멀리 있는 가족, 친구와도 얼굴 보며 편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11주차 수업도 저와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11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정부24나 더 건강보험 같은 공공서비스 앱으로 편리해진 일상을 체험해 보셨죠? 이제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서류를 떼고 건강정보도 확인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렇게 공적인 일들을 처리했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 개인의 일상을 더 똑똑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그래서 이번 11주차의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속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구글 캘린더로 내 손안의 비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멀리 있는 가족이나 친구와 얼굴 보며 대화할 수 있는 줌이라는 화상회의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업을 마치고 나면 시간 관리의 달인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 함께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혹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깜빡 잊어버린 병원 약속 때문에 속상했던 적이 있으시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까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또 친구 모임과 겹쳐버린 일정 때문에 한쪽 약속을 취소하며 미안해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었는지 기억나지 않는 메모를 찾으려고 한참을 헤매기도 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두었는데 정작 필요할 때 그 종이를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 답답했던 순간도 떠오르실 거예요. 손으로 다이어리에 꼼꼼히 적어두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가끔 우리를 속상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아쉬운 순간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의 똑똑한 일정 관리 기능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약속을 잊거나 겹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약속을 깜빡하거나 일정이 겹쳐서 당황하신 적 다들 있으시죠? 이런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 바로 스마트워크입니다. 스마트는 똑똑한, 워크는 일이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똑똑하게 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꼭 정해진 장소나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 효율적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보는 것이죠. 이제는 내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중요한 약속을 관리하고 필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거실에서도 동창회 날짜를 정하고 병원 진료 예약을 확인하는 모든 활동이 바로 스마트워크인 셈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스마트워크를 도와주는 아주 든든한 디지털 비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배운 스마트워크를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시간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시간 관리를 도와줄 아주 든든한 디지털 비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구글 캘린더라는 스마트폰 속의 똑똑한 달력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벽에 걸어두거나 수첩에 적던 달력과 비슷하지만 훨씬 더 대단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친구분들과의 모임, 손주, 생일 같은 중요한 약속들을 깜빡 잊는 일을 막아주죠. 심지어 약속 시간이 되면 미리 알림을 보내주니
정말 개인 비서가 생긴 것처럼 든든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우리 대부분이 가진 구글 계정만 있다면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똑똑한 비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똑똑한 디지털 비서가 되어줄 구글 캘린더를 직접 내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려면 앱을 다운로드해야 하는데요. 이 모든 앱이 모여 있는 시장이 바로 플레이 스토어입니다. 먼저 우리 스마트폰 바탕화면에서 알록달록한 삼각형 모양의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을 찾아 눌러주세요.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셨다면 화면 맨 위에 돋보기 모양과 함께 글자를 입력하는 칸이 보이실 겁니다. 그곳을 손가락으로 톡 누르시고 구글 캘린더라고 천천히 입력해 주십시오. 그러면 파란색 달력 모양의 앱이 나타나는데 그 옆에 있는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이제 우리 모두 일정 관리 전문가가 될 준비가 끝나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십시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구글 캘린더라는 아주 유용한 앱을 설치했지요? 이제 설치된 앱을 처음으로 열어서 나의 디지털 비서와 첫인사를 나눌 차례입니다. 바탕화면이나 앱 서랍에서 방금 본 달력 모양의 아이콘을 찾아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 눌러주세요. 앱을 처음 실행하면 어떤 계정으로 이 캘린더를 사용하시겠어요? 하고 물어보는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건 이 똑똑한 비서가 저를 정확히 알아보고 제 일정만 쏙쏙 기억하기 위해 거치는 과정이에요. 대부분의 경우 스마트폰에 이미 등록된 우리 어르신의 구글 계정 이름이 화면에 보일 겁니다. 복잡하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내 계정 이름을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로그인이 완료됩니다. 마치 내 이름이 적힌 명찰을 보여주고 행사에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럼 화면에 보이는 내 계정을 선택해 볼까요? 자, 로그인을 마치니 하얀 달력이 눈앞에 펼쳐졌지요? 여기가 바로 앞으로 우리의 모든 일정을 관리해 줄 구글 캘린더의 기본 화면입니다. 우리가 종이 달력을 볼 때 한 달 전체를 보기도 하고 한 주만 자세히 보기도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월 단위 보기로 전체적인 흐름이나 중요한 기념일을 파악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화면 위쪽 메뉴를 통해 주 단위로 바꾸면 이번 주 약속들을 시간대별로 훨씬 자세히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일 선택하면 오늘 하루의 일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보는 방식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디지털 달력의 정말 편리한 점입니다. 어떤 날 약속이 있는지, 몇 시에 시간이 비는지 한눈에 알 수 있으니 정말 든든한 비서 같지 않으신가요? 이제 이 화면에 익숙해졌으니 다음 장에서는 직접 약속을 추가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달력의 전체적인 모습을 둘러보셨으니 가장 중요한 새 일정을 직접 등록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오른쪽 아래를 한번 자세히 봐주시겠어요?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으로 된 더하기, 즉 플러스 모양의 동그란 버튼이 보이실 겁니다. 이 버튼이 바로 새로운 약속이나 할 일을 기록할 때마다 가장 먼저 누르게 될 시작 버튼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 노트를 펼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어떤 분은 파란색 동그라미 안에 흰색 더하기 표시가 있을 수도 있으니 당황하지 마세요. 모양은 조금 달라도 기능은 똑같이 새로운 것을 추가한다는 의미랍니다. 자, 그럼 저를 따라 다 함께 이 플러스 버튼을 가볍게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약속의 제목과 날짜를 정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아까
화면 아래쪽에 있던 동그란 더하기 버튼을 누르니 이렇게 새 일정을 만들 수 있는 하얀 창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먼저 제목 추가라고 쓰인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 눌러서 약속의 이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화면 예시처럼 복지관 노래교실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 약속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입력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아래에 있는 날짜를 눌러서 달력에서 원하는 날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부분을 눌러 약속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정해주시면 기본 준비는 끝납니다. 이렇게 제목, 날짜, 시간 이 세 가지만 정확히 입력해두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기억해주니 정말 편리하죠. 마치 종이 다이어리에 약속을 적는 것과 똑같지만 훨씬 더 편리한 기능들이 숨어 있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일정의 제목과 날짜, 시간을 정확하게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장만 해두면 바쁜 일상 속에서 깜빡 잊어버리기 쉽지요. 이럴 때 정말 보물 같은 기능이 바로 약속 시간을 미리 알려주는 알림 기능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종 모양 그림과 함께 알림 추가라는 글씨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톡 누르면 약속 얼마 전에 알림을 받을지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분 전을 선택하면 약속 시간 10분 전에 스마트폰이 똑똑하게 알려줍니다. 병원 진료처럼 미리 준비하고 출발해야 한다면 1시간 전으로 넉넉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아주 중요한 약속이라면 알림을 여러 번 추가해서 하루 전에도 한 번, 1시간 전에도 또 한 번 알려주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똑똑한 디지털 비서 덕분에 소중한 약속을 잊어버릴 걱정이 크게 줄어들 겁니다. 방금 전에는 알림을 설정해서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게 만들었죠? 그런데 매달 가는 병원이나 매주 열리는 동호회 모임처럼 똑같은 일정을 매번 새로 입력하기는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바로 반복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한 번만 설정해 두면 스마트폰이 알아서 똑똑하게 기억해 주거든요. 일정 화면에서 반복 안함이라고 쓰인 부분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처럼 매주, 매월, 매년 중에서 고를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5일에 고혈압 약을 타러 병원에 가신다면 매월을 선택하면 되고요. 자녀나 손주의 생일은 매년으로 설정해 두면 해마다 알려주니 정말 편리하겠죠? 이렇게 반복 설정을 활용하면 규칙적인 일정을 놓치지 않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서 달력에 직접 약속을 넣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이 똑같은 색깔로만 보이면 한눈에 구분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마치 중요한 내용에 여러 색깔 형광펜으로 줄을 긋는 것처럼 우리 스마트폰 달력도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꼭 가야 하는 병원 약속은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친구들과의 즐거운 모임은 기분 좋은 초록색으로 정해두는 겁니다. 손주 생일처럼 특별한 가족 행사는 노란색으로 지정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색깔로 약속의 종류를 구분해 두면 달력을 딱 열었을 때 훨씬 이해하기가 쉽고 보기도 좋습니다. 나만의 규칙을 정해서 색깔을 지정하면 이제 어르신들도 일정 관리의 달인이 되시는 겁니다. A3 슬라이드 14. 자, 방금 전까지는 우리 어르신들께서 일정을 색깔별로 예쁘게 정리하는 법을 배우셨죠? 그런데 가끔은 일정 제목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 방문 일정에 가져갈 서류 목록을 적어두고 싶거나 장보기 일정에 사야 할 물건들을 메모하고 싶을 때 말이죠. 바로 이럴 때 구글 캘린더의 단짝 친구인 구글 타스크스와 구글 킵을 활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타스크스는 간단한 할 일 목록을, 노란색 메모지 모양의 킵은 사진이나 아이디어 같은 자유로운 메모를 기록할 때 유용하죠. 이렇게 일정과 메모를 함께 관리하면 깜빡 잊어버리는 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마치 똑똑한 나만의 비서가 하나 더 생긴 것처럼 더욱 꼼꼼하게 내 일상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구글 캘린더를 이용해서 나만의 일정을 똑똑하게 관리하는 법을 배워봤습니다. 이제 스마트폰만 있으면 중요한 약속이나 병원 가는 날을 깜빡할 일이 없겠죠? 마치 내 손 안에 꼼꼼한 개인 비서를 둔 것처럼 모든 일정을 등록하고 제 시간에 알림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혼자만 아는 일정도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생일이나 친구들과의 등산 약속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럴 때마다 일일이 전화나 문자로 약속을 확인하기 번거롭지 않으셨나요? 구글 캘린더는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함께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내 일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또 초대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글 캘린더에 나만의 일정을 꼼꼼하게 기록하는 방법을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정리한 일정을 나 혼자만 보고 있다면 조금 아쉬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자녀에게 병원 가는 날을 알려줘야 할 때 일일이 전화나 문자를 보내야 하죠. 친구들과의 등산 모임 날짜를 잡을 때도 서로 언제가 좋은지 여러 번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기능이 일정 공유입니다. 내 달력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보면서 불필요한 연락을 줄일 수 있고요. 서로의 중요한 약속을 잊지 않고 챙겨줄 수 있어서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혼자가 아닌 함께 일정을 관리하는 아주 유용한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 혼자만 보는 일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약속을 함께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참석자 추가라는 아주 편리한 기능인데요. 일정을 새로 만들 때 화면을 잘 보시면 슬라이드 화면처럼 참석자 추가라고 쓰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을 누르고 함께 약속을 기억하고 싶은 친구나 가족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가장 좋은 점은 제가 이렇게 초대하면 상대방의 스마트폰 달력에도 이 약속이 쏙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이제 그날 약속 있지 않았지? 하고 일일이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서로의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중요한 약속을 함께 챙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 화면에서는 직접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서 가족을 초대하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로 전 화면에서 참석자 추가라는 버튼을 함께 확인했죠? 이제 그 버튼을 누르고 같이 모임 약속을 잡고 싶은 친구나 가족의 이메일 주소를 직접 입력해 볼 시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용자 추가라고 쓰인 입력칸이 깜빡이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예를 들어 옹길동@naver.com처럼 상대방의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만약 스마트폰 주소록에 저장된 사람이라면 이름 몇 글자만 쳐도 자동으로 나타나서 더 편리하답니다. 초대할 사람들을 모두 추가했다면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저장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저장을 눌러야만 상대방에게 누가 당신을 일정에 초대했습니다 라는 알림이 가게 되거든요. 이메일 주소 하나만으로 약속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 정말 편리하고 똑똑한 기능이지요. 자, 방금 전 우리가 자녀에게 저녁 식사 약속 초대를 보냈죠. 그럼 초대를 받은 자녀의 스마트폰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바로 이 왼쪽 화면처럼 저녁 식사에 초대되었습니다 라는 알림과 함께 응답 버튼이 나타납니다. 예전 종이 청첩장에 참석 여부를 표시해 보내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녀는 화면에 보이는 예, 아니요, 미정 세 가지 버튼 중 하나를 누르기만 하면 응답이 끝납니다. 더 편리한 점은 상대방이 응답하는 즉시 내 캘린더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일정을 다시 눌러보면 오른쪽 화면처럼 참석자 목록 옆에 수락 또는 거절이라고 표시가 뜹니다. 이제 일일이 전화해서 올 건지 물어보지 않아도 누가 오는지 한눈에 알 수 있어 정말 편리하죠. 방금 전에는 약속 하나에만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달력 전체를 가족과 함께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마치 거실에 걸어둔 큰 달력에 아버지 생신, 아들 병원 예약, 손주 학예회 날짜를 다 같이 적어 놓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에 가족 캘린더를 만들어 공유하면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아도 서로의 중요한 일정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정말 편리하답니다. 가족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다 함께 모이는 날을 정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이제 특정 사람을 지정해서 내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 우리가 만든 가족 캘린더를 다른 가족과 공유할 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바로 권한이라는 것을 정해주는 일인데요. 이것은 마치 우리 집 열쇠를 누구에게 어떤 종류로 줄지 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화면 왼쪽의 보기 권한은 상대방이 우리 일정을 눈으로 확인만 할 수 있는 창문 열쇠 같은 개념입니다. 일정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요. 반면에 오른쪽의 변경 권한은 일정을 직접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는 현관문 열쇠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 캘린더처럼 다 같이 쓰는 경우에는 모두에게 변경 권한을 주는 것이 편리하겠죠. 이처럼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공유하는지에 따라 권한을 잘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구글 캘린더로 약속 같은 정해진 일정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장 보러 갈 목록이 떠오르거나 주차한 곳을 사진으로 찍어둬야 할 때도 있죠. 이럴 때 아주 유용한 똑똑한 메모장이 바로 구글 킵입니다. 구글 킵은 순간의 생각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만의 디지털 수첩이에요. 화면에 보이듯이 글자뿐만 아니라 사진으로 찍어서 메모할 수도 있고요. 손으로 글씨 쓰기 번거로울 땐 말로 녹음해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잊지 말아야 할 일은 네모 칸이 있는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하나씩 확인하며 지울 수 있답니다. 이제 이 편리한 구글 킵을 어떻게 설치하고 사용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방금 소개해드린 정말 편리한 메모장 구글 킵을 이제 직접 우리 스마트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마트폰의 시장, 바로 플레이 스토어 앱을 찾아서 눌러주세요. 화면 위쪽에 보이는 돋보기 모양 검색창에 구글 킵이라고 한글로 천천히 입력해 보세요. 그러면 노란색 바탕에 전구가 그려진 예쁜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앱이니 옆에 있는 설치 버튼을 망설이지 말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치는 통신 환경에 따라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금방 설치가 완료될 겁니다. 설치가 다 되면 다음 화면에서 이 똑똑한 메모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첫걸음을 함께 떼어 보겠습니다. A3 슬라이드 24. 자, 구글 킵의 여러 기능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유용하게 쓰실 만한 기능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장보기 목록을 만드는 체크리스트 기능입니다. 종이에 적어 가셨다가 펜이 없어서 지우지 못하거나 종이를 잃어버려서 당황하신 적 있으시죠? 화면을 보시면 메모 화면 아래쪽에 더하기 플러스 모양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꾹 눌러보세요. 그럼 여러 메뉴가 뜨는데 네모난 상자에 체크 표시가 된 체크박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두부, 콩나물, 계란처럼 오늘 장볼 목록을 하나씩 입력하면 목록이 착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요, 마트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해당 항목을
손가락으로 통 누르면 이렇게 줄이 그어지면서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제 뭘 샀는지, 뭘 더 사야 하는지 헷갈릴 일이 전혀 없겠죠? 정말 편리한 나만의 장보기 비서가 생긴 셈입니다. 자, 우리가 장보기 목록처럼 글자로만 메모를 하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구글 킵은 사진과 목소리를 활용하는 아주 똑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동네 강좌 포스터를 발견했을 때 일일이 적기 번거로우시죠? 그럴 땐 메모 화면 아래 더하기 표시를 눌러 이미지 추가를 선택하고 바로 사진을 찍어 보세요. 사진이 그대로 메모 안에 쏙 들어와서 아주 편리하게 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손으로 적기 힘든 상황일 수도 있죠. 그때는 마이크 모양 아이콘을 누르고 편하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가 녹음되는 동시에 글자로도 변환되어 함께 저장되니 정말 편리하답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정보, 머릿속 생각 모두 놓치지 말고 기록해 보세요. 자, 우리가 사진으로도 메모하고 목소리로도 메모를 남겨봤죠? 그런데 메모가 많아지면 중요한 걸 찾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마치 게시판에 앞정으로 중요한 쪽지를 꽂아두는 것처럼 메모를 맨 위에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화면의 첫 번째 설명을 보세요. 중요한 메모는 앞정 모양 아이콘을 눌러서 항상 제일 위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병원 예약 정보나 꼭 기억해야 할 전화번호 같은 메모에 사용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두 번째 비법은 메모에 색깔 옷을 입혀주는 겁니다. 화면의 두 번째 설명처럼 메모마다 색깔을 지정해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장보기 목록은 노란색, 좋은 글귀는 초록색처럼 말이죠. 이렇게 정리하면 수십 개 메모 속에서도 원하는 정보를 한눈에 찾아내는 나만의 정리함이 완성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일정 관리 전문가 구글 캘린더와 똑똑한 메모장 구글 킵을 각각 배워봤습니다. 이 두 가지를 따로 써도 좋지만 함께 사용하면 마치 나만의 비서를 둔 것처럼 정말 편리해집니다. 예를 들어 다음 주 병원 예약을 캘린더에 저장해 두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 질문들을 미리 구글 킵에 메모해 두는 겁니다. 그 다음 캘린더의 병원 예약 일정에 이 질문 메모를 딱 연결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약 당일 알림이 울릴 때 내가 무엇을 질문해야 하는지 메모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중요한 약속과 관련된 준비물을 잊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두 앱의 똑똑한 협업 효과입니다. 일정은 캘린더에 상세한 내용이나 준비물은 킵에 적어서 연결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체계적인 시간 관리와 꼼꼼한 준비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색깔별로 예쁘게 정리한 메모, 혹시 혼자만 보고 계신가요? 구글 킵의 진짜 장점은 다른 사람과 함께 메모를 만들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공동 작업자를 추가하는 기능 덕분인데요. 여행 준비처럼 여럿이 함께 할 일에 딱이죠. 화면을 보시면 메모 아래쪽에 사람 모양의 더하기 표시가 있는 아이콘이 보이실 거예요. 이것을 누른 뒤 함께 메모를 보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권 챙기기라고 쓰면 멀리 있는 자녀의 스마트폰에도 실시간으로 똑같이 보입니다. 서로 전화해서 이거 챙겼니? 라고 계속 물어볼 필요가 없어지는 아주 편리한 기능입니다. 가족 행사나 모임 준비할 때 활용하시면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오늘 구글 캘린더와 킵을 통해 배운 스마트워크의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이제 머리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스마트폰에 기록하십시오. 사소한 생각부터 중요한 약속까지 모두 담아두는 것이 시작입니다.
둘째 기록한 내용은 때가 되면 저절로 알림이 울리도록 설정하는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자신감을 얻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나 혼자만 알지 말고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하는 것입니다. 함께 일정을 관리하고 정보를 나누면 소통의 오류도 줄고 관계는 더욱 가까워집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록하고, 알림받고, 공유하라.